코코피트 얘기를 했었죠. 코코피트가 아니라 이것은 안면이라고 하는 배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경재배용 안면 배지는 많은 제조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데가 네덜란드, 그러니까 덴마크가 본사지만 네덜란드의 그로단, 그 다음에 컬틸렌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안면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성면같이 보여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안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손에 묻거나 그러더라도 인체에 유해하거나 성면처럼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이 되게 잘 빠져요. 그래서 막 조금씩 되게 정밀하게 물을 공급해주고 이럴 때에는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안면을 쓰시는 농가분들이 훨씬 더 급액관리라든지 물관리 능력이 역량이 굉장히 높으신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코코피트는 물이 좀 많이 차 있으니까 안면에 비해서는 자주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번 물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문제도 안 생기고요. 안면을 쓰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급액 관리에 대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계셔야만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면 회사 기업들은 배지 내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까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면 상태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비료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급액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을 다 함께 개발해서 제품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무선 센서인데요. 이걸 꽂게 되면은 함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지 내의 EC, 그러니까 양분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정값을 기반으로 이제 급액 관리의 설정이나 이 제어를 하겠죠. 그로다는 아까 얘기했던 컬틸렌에 이어서 안면 배지 제조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로다는 이 안면은 덴마크의 안면 건축자재 회사인 와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농업자재, 그러니까 농업 배지를 담당하는 회사가 그로단입니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로단 아시아 담당 컨설턴트 이강모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고 역사가 한 53주년 정도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마켓 점유율이 한 9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0%도 재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업용 유리온실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면 배지 제조사들은 통상적으로 금권부 내부의 것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나 기구들을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품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로우 센스라고 해서 안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신 함수율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지의 내에 있는 EC, 그러니까 염류의 직접 정도를 알 수 있게 하고요. 배지 온도를 또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물에 담겨도 전혀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온실의 온도, 습도, 광도 및 이산화탄소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요것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와이어리스죠. 무선으로 유저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돼서 실시간으로 좀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엘리포트라고 합니다. 엘리포트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육묘를 할 때 육묘판 같은 데에서 상토를 놓고 그 위에 이제 파종을 하는 방식입니다만, 이것은 그 과정을 순대 육묘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종이로 이렇게 말아서, 상토를 말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파종하는 방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절로 랩핑을 해서 커팅을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파종을 하고, 이것을 파종을 한 것을 묘를 키운 다음에 정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저절로 생분해가 돼서 전혀 잔류물이 남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두 번째로는 자동적으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용이하다. 이렇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많은 양을 일시에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그 엽채류 스마트팜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내에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엽채류 스마트팜에서 이 엘리포트 육묘 기계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CO2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게는 하루에 20kg까지 포집을 하고 저 큰 거는 하루에 2,500kg까지 포집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 정도 크기면은 하루 포집을 해서 한 3일 정도 이산화탄소를 10,000평 정도 규모의 온실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석유화학단지에서 액화탄산가스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공급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상당히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하이드로포닉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자 하나의 농법인데요. 어떤 농법인지 수경재배인데 드라이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차이점은 생육 초기 때는 물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치열하게 공기 중에서 물을 찾아서 가는 과정 속에서 작물이 좀 더 강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결국적으로는 좀 더 높은 수확량,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부터 면역체계도 강화되고 이런 식의 좀 더 활력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인할 때 잡아주는 이제 클립 찍는 거거든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줄로 유인을 하거나 우리나라 같은 건 집게를 집는데요. 이게 되게 사실은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게 건식으로 돼서 스테플러처럼 해가지고 딱딱 찍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재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걷어낼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거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최초 모델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온실 내부의 작업자들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가지고 사실 장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사업을 위한 지주사가 그린브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브이 회사 밑에 다양한 기능별 전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쇼리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잠깐만 일로 와보실까요? 지금 그린브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보쇼리 그 냉난방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에너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톨즈 온실 설비 업체, 그 다음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온실 시공 업체가 있고요. HD 버블이라는 회사는 그 물류 자동화 설비 회사고, 그린 심플리시티 여기가 이제 식물 공장 회사입니다. 여기 식물 공장 회사. 봄그룹이라고 하는 온실 시공 업체입니다.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나 특히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기둥인데요.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온실 기둥이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가 벌려져 있죠. 그래서 바깥의 광이 이 사이로 투과가 됨으로써 좀 더 온실 내부의 투광률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두꺼운 기둥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빛이 차단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개선됨으로써도 겨울철의 생산성이 수 %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규모 온실이라고 하면은 그 증가되는 생산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I'm working for BOM Group as a sales manager. I'm mainly responsible for Asia and also in Korea we have a lot of projects. BOM Group is a very innovative greenhouse builders. We started in 1966 and our company is well known of our innovations. And one of the most famous innovations is the aluminium gutter, which I can show to you. So in 1982
we invented the aluminium roof system. Before that, it was all steel, and after that, the standard became aluminiums. Besides the aluminium gutter, our company is known for the ventilation windows, frameless ventilation windows, zip-in screen, and many other innovations. In Korea, we built tailor-made greenhouses that are suitable to grow during the Korean wintertime, but also during the Korean summertime when it's quite hot and humid. Our company is specialized in 3 items, which is greenhouse, screening system, and climate systems. So we have our own engineers, own designers, which can design the greenhouse to grow the tomatoes in the summer or in the wintertime with the use of, for example, a semi-closed system. Actually, at the moment, we see more projects coming in Korea. And also the financial situation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So we have a very positive feeling about expanding the glass horticultural market into Korea. Not only for tomatoes, but also other crops are getting more important, such as bell pepper, paprika, cucumbers, but also lettuce we see. 여기 TTA도 그렇듯이 그 육묘 관련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회사들이. 과거에는 뭐 온실 시공업체나 복합 환경제약, 그다음에 온실 설비 기업들이 주로 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왠지 자동화 설비,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파종기라든지 정식기라든지 기타 그런 관련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와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참가 업체들의 느낌을 좀 보면요, 과거에는 좀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스마트 온실 제어의 고도화, 전문화 이런 쪽 기술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본다면, 근본 그린텍은 스마트 온실의 운영 코스트, 즉 생산 원가나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데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 수확기 또는 자동 수확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특히 탄소 배출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을 온실 내에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기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를 연소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액화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시비한다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한다면 천연가스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원가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점점 새로운 테마로 계속 그린테크가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었던 출장이었습니다.